책을 읽으면 암기 과목도 잘할 수 있다고? 암기 과목은 단어나 개념을 외워야 하는 과목을 말해. 그런데 정말 책을 읽으면 암기 과목도 잘할 수 있을까? 책을 많이 읽으면 내 근육이 키워지잖아. 그렇게 되면 아주 많은 것을 기억하는 능력도 높아져. 몸에 근육이 많아지면 무거운 것도 번쩍 들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 그러니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은 어떤 책을 읽어도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어.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은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이 어떤 아이인지,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어떤 아이로 변해가는지 다 기억해. 하지만 좀처럼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도 주인공의 이름 정도만 기억할 거야. 암기 과목도 이와 마찬가지야.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책을 한 번만 읽어도 암기를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몇 번이고 읽어야 겨우 이해하고 암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 책을 많이 읽으면 인공지능도 넘어설 수 있어? 미래학자들 말에 따르면 2040년에는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해. 그렇게 되면 인간이 하는 일 대부분을 컴퓨터가 대신할 수도 있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인공지능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 그건 바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인 창의력과 관련된 일이야. 창의력은 인간만이 키울 수 있거든. 그럼 창의력은 어떻게 길러질까? 당연한 얘기지만 책을 많이 읽으면 돼. 이야기 속 장면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 그게 바로 상상이야. 상상력은 상상을 많이 할수록 강해지고 또 상상력이 길러지면 창의력은 저절로 커질 거야. 창의력은 새로운 상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 창의력과 관련된 직업은 화가, 사진작가, 이야기책 작가, 작곡가, 만화 작가 등이 있어. 그렇다고 화가나 작가를 직업으로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야. 과학자, 건축가도 창의력이 있어야 해. 새로운 물건이나 집을 개발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창의력이거든. 선생님, 의사도 마찬가지지. 창의력이 있다면 선생님은 학생들을 더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고 의사는 수술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장 알고 보면 독서도 습관이라고? 책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이 있을까? 내가 제일 재밌어 하는 일은 뭐야? 게임하기? 텔레비전 보기? 친구랑 놀기? 독서는 그것보다 더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어야 해. 우리가 게임을 하는 이유는 뭘까? 재미가 있어서겠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친구들과 노는 일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렇다면 책을 읽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맞아. 재미가 없어서야. 재미있지 않으면 읽히지가 않거든. 억지로라도 책을 읽으라고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이야? 무슨 일이든 재미가 없으면 하기 싫은 법이지. 저절로 하품이 나오고 딴 생각이 들기 마련이잖아. 그렇다면 책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책은 스스로 골라야 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살 때 평소 좋아하는 음료수를 고르잖아.
책도 스스로 골라봐. 표지나 제목이 마음에 드는 책, 왠지 모르게 눈길을 사로잡는 그림이 그려진 책, 이런 식으로 스스로 책을 고르면 금세 읽고 싶은 마음이 들 거야. 그러고 나서 책을 읽기 시작해봐. 시작이 반이라는 말 들어봤지? 책의 재미를 느끼는 순간 독서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면 돼. 독서의 재미를 알게 되면 다음의 책에 손이 가고 그 다음 책은 더욱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돼. 둘째, 용돈으로 책을 사는 거야. 지금 방을 한번 둘러봐. 용돈으로 산 물건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게 있니? 과자, 장난감, 필기도구, 심지어 종이 한 장도 자기 용돈으로 산 물건들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니? 책도 비슷해. 용돈이 아까워서라도 책을 신중히 고르게 되고 한 페이지라도 더 읽게 되지. 그렇게 되면 책은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법이란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용돈으로 책을 사는 건 아까운 것 같다고? 그럼 이 사실을 기억해. 용돈으로 책을 사는 사람은 독서왕이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것을 말이야. 책을 더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은? 책은 빨리 읽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 게임이나 다른 놀이를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빨리 읽는 건 아주 좋지 않은 독서 방법이야.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라는 속담 들어봤지? 너무 급히 서두르면 일을 망친다는 뜻이야. 책도 너무 빨리 읽으면 체하는 법이야. 책이 주는 재미를 느끼기보다는 그저 책을 읽는 신용만 했을 뿐이지. 책을 읽을 때는 속도에 신경 쓰지 말고 재미를 느껴야 해. 그게 바로 참다운 독서법이야. 그럼 책을 읽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빨리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 독서는 얼른 해치워야 하는 학교 숙제가 아니야. 좋아하는 일을 할 때의 마음가짐처럼 오로지 책에 집중해. 둘째, 천천히 생각하며 읽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등을 계속 떠올리면서. 셋째, 마음에 들었던 문장을 독서 노트에 적어봐. 마음에 닿는 문장에 밑줄을 긋는 것도 좋아.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한 권을 읽는 게 중요해. 책은 재미있게 읽는 게 중요하고, 재미있게 읽기 위해서는 집중해서 천천히 생각하며 읽는 게 가장 중요하단다. 이해하기 힘든 문장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책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힘든 문장을 만날 때가 있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책이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지. 그럼 바로 책을 덮는 게 좋을까? 책을 읽을 때 모든 문장을 이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때로는 어려운 문장을 만나기도 하지. 게임을 떠올려봐. 늘 쉬운 대결만 하는 건 아니잖아. 어려운 위기는 언제나 닥치기 마련이지. 그때 위기를 잘 넘기면 레벨은 올라가고 게임은 더 재미있어져. 더불어 게임 실력도 더 늘어나겠지? 책도 비슷해. 어려운 문장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위기를 잘 넘기면 독서의 즐거움은 훨씬 더 늘어나.
하지만 어려운 문장이 계속 나와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만 읽는 것이 좋아. 책은 내가 이기나 하는 마음으로 읽어서는 안 돼. 또 잘난 체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책을 읽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다시 말하자면 독서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해. 재미를 방해할 만큼 이해가 힘들면 가감히 책장을 덮어. 그리고 다른 책을 읽어봐. 덮어둔 책은 몇 달 혹은 1년 뒤에 다시 들춰봐. 그때는 그 문장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꾸준히 독서를 하다 보면 문장이나 단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길러지고 어려운 내용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어려운 책도 읽어야 해? 독서왕이 되는 거야? 책의 내용을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니야. 자신에게 어려운 책이 있을 수도 있고 쉬운 책이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있을 수도 있겠지. 책을 읽기 힘들면 그저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 제 아무리 유명한 글이라도 읽기가 힘들다면 책을 덮는 게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읽는다는 것은 오기를 부리는 것과 같아. 책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책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거야. 무슨 책이든지 어렵게 느껴진다고? 세상 모든 책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은 없어. 단지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 같은 책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쉽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 만약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야구책을 쉽게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한 페이지도 넘기기 힘들 거야. 마찬가지로 아무리 글 양이 적어도 나에게는 어려운 것 같고 남들이 다 재밌다고 하는 책도 나에게는 지루할 수 있어. 그렇다면 그림책부터 읽어봐. 그림책도 다 같은 그림책이 아니야. 잔잔한 감동을 주는 책, 신나는 모험을 담은 책, 오싹오싹한 무서운 이야기책 등 여러 종류가 있지. 그림책도 많이 읽다 보면 내가 어떤 종류의 책을 좋아하는지 알게 돼. 그렇게 책의 재미를 찾아가다 보면 더 긴 글을 읽을 수 있고 조금 어려운 책도 거뜬히 읽을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니 책이 어렵게 느껴진다고 책 읽기를 포기하지 마. 내가 관심 있고 흥미를 느끼는 책은 분명 있으니까. 그림책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며 내가 어떤 장르의 글을 좋아하는지 알아봐. 모든 책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은 없어.